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데이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움직임에서는 오랜만에 자동차, 특히나 완성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관세에 있어서 상호관세, 자동차나 바이오 등을 비롯한 4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요. 어제 밤사이에는 뉴욕 증시의 분위기, 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국가나 일부 산업에 있어서는 또 예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측 가운데 국채금리의 급등, 국채금리의 하락, 그리고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엔비디아의 주가와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장에서는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는데요. 과연 오늘장 국내 증시의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장 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냐 선생의 1도 양단으로 시작합니다. 네, 데스사이테스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밤사이 있었던 지수의 상승, 특히나 나스닥 지수의 상승은 오랜만에 M7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 그 배경이 됐습니다. 왜 올랐을지도 궁금하고요. 어제 국내 증시의 흐름이 과연 오늘장에서도 이어지게 될지도 궁금한데 전반적인 시장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훈 앵커님, 네? 저 여의도 정보지에 네. 우리 도훈 앵커님이 사랑가를 굉장히 잘한다고 막 돌고 있거든요. 이리 오너라 업고 그렇죠. 놀자. 잘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 돌파하면 약속으로 우리 생방송이 시작할 때 사랑가 네. 완창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완창까지는 못하고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뭐 시청자분들이 원하시고 우리 100만 구독자분들이 원하신다면 뭐 하죠. 뭐 어렵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코스피 3,000 돌파하라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결국에는 트럼프 말 한마디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트럼프는 상호관세에서 즉각 시행하지 않고 보류하겠다. 4월 1일로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PPI가 예상을 상회했어요. CPI도 예상 상회했고 결국에 이제 이 관세되는 우려감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상호관세를 즉각 보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왔고 이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5% 급락하면서 시장은 강한 반등을 보여줬어요. 특히 지금 보면 이제 시장에서 미국 국무부가 테슬라 6천억 구매하겠다 이 루머가 돌면서 지금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무부에서는 뜨고 싶으니까 이제 구매 계획을 보류했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 구매 보류를 했으면 결국 이제 테슬라 또다시 시간에서 이제 하락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제 M7 오늘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본다면 나스닥이라든가 다우라든가 일단 추세 반전은 성공한 모습이다. 그래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박스권 그 장세 그것이 전개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일 지켜볼 거는 다우나 나스닥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 여부예요. 결국에 이제 돌파하지 못한다면 뭐 관세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은 올 수 있다. 하지만 추세 전환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게 결국엔 이 부분이 미국의 M7들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보면 전기 수소차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든가 통신, 신재생 에너지, 여행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한 업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보니까 이제 방산기계가 소폭 숨고르게 나왔고 소비재와 원전 섹터들이 하락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역시 미국 실적 얘기만 나오면 급등
급등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너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급등 나왔고요. 그다음에 루시드라든가 에어비앤비, 시저스엔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강한 반등.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라든가 솔라엣지, 라이엇 플랫폼, GE 헬스케어, 그다음에 인텔, 테슬라, ARM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실적 전망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온 웨스트파마 쪽이라든가 지브라테크, 데이터독, 실스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유니레버, 그다음에 TSMC 이런 것들이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업종과 급등락 했던 걸 보면 오늘도 역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ETF 시장에서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가 강세를 보였고 모처럼 2차 전지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럼 결국에 구리 가격도 올라갔을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 로봇, 반도체 섹터가 강했고 그다음에 항공우주, 운송인류, 의료기기 섹터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M7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M7 대부분 기업 AMD를 제외하고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인텔이 매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로 해서 인텔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3일 연속 인텔이 강세를 보여주는 상황이고 또 지금 여기서 보면 메타가 이제 신고가를 완전 종가 기준으로도 신고가, 장중에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인공지능 섹터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국무부에서 구매하겠다 이런 루머로 올라왔지만 이제 그 계획을 보류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거든요. 지금 딥시크에 대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개타락했던 부분들을 이제 상당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들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승 원동력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거고 결국에 지금 보면 이제 애플로빈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을 위해서 장중 초반 38%까지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반면에 웨스트 파마슈티컬 보면 실적 부진을 위해서 38%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미국 시장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급변동하는 그런 실적 시즌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종목들까지도 중소형 섹터 역시도 매기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원자재 쪽을 보더라도 금이 또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다음에 구리가 지속적으로 강세 기조를 보이면서 직전 고점 4.8달러 수준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는 96,000불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은 94,398불대 여기를 이제 지지하지 못하면 결국엔 89,900불대 여기서 한번 매수 쪽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구리 가격도 원자재 가격 구리도 좋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 시장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로 매수해서 지수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도 선물 매수가 지속될지 이 부분이 상승 견인차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중국 시장은 결국에 그 딥시크 영향에 따른 인공지능주들이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장 마감 무렵에 AI 섹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보복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요거 이슈로 해서 중국은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는 하락 조정을 보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상당 매물대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중국 증시 역시도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자동차와 제약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검토하겠다. 그 부분 때문에 자동차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 마감했지만
결국에 엔화가 다시 강세 전환했다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연기금과 금융투자, 선물 대량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대량 매수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34포인트 이상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장 막판에 종가에서 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2,555포인트 고점대 돌파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는데 어제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조선주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2,550포인트대가 지지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국내 또한 어제도 이제 미국의 자동차와 제약에 대한 관세 면제 검토 이 부분에서 모처럼 자동차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CPI라든가 PPI 경제 지표가 이제 둔화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장 역시도 경기 불에 대한 우려감 남아 있고 그리고 엔화가 강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매도에 따른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이제는 2,550포인트 지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이때 추세 전환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모처럼 만에 어제 코스피는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대금이 모처럼 만에 17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전일 대비 25% 이상 거래 대금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거래 대금 17조 원대만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8조 3,900억으로 감소된 모습이에요. 먼저 코스닥이 치고 나가다가 이제 3일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코스닥도 강한 상승 반전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은 지수 상승을 보였지만 현물에서는 코스피 1,100억을 매도하거든요. 그러면 누적 4,900억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300억 순매수 전환했고 선물에서는 이제 7,300억 순매수로 확대했어요. 하지만 3시 10분경까지 보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1조 원 이상까지 늘어났다가 장 마감 무렵에서 이제 선물 7,300억으로 약 3천억 이상 매도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자 오늘 외국인들 3천억 이상 선물 매수 들어올지 이 부분을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단기 저항선 때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300일 이평선이 위치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620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60포인트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열어뒀으면 좋겠고 거기까지 반등하는 핵심 역할은 반도체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증시 주변 자금들을 보면 예탁금이 한 0.9% 감소했어요. 52조 8,900억 만들고 있고 CMA 역시도 약 2.9% 이상 감소하면서 84조 7,900억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 마켓머니 펀드에 다시 자금이 들어오면서 1조 4천억 유입되면서 212조 원을 돌파했고 수익증권 역시도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로부터 신용 급증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2,300억 신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신용이 1조 5천억 가까이 증가됐거든요. 그럼 이제 요 신용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이나 기관들 그렇게 천사가 아니죠. 신용을 털어먹기 위해서 한번 조정은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준비된 일정들을 보면 미국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요 지표 발표가 있어요. 뭐 지금 관세 유예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급등했지만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요 지표가 둔화 나온다면 코스피 나스닥이라든가 다우
결국엔 또 하락 조정 압력은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국제 안보 포럼이 있어요. 여기서는 결국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재건주들 움직일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CF 연합 정기총회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같은 푸스 관련주, 그다음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동안 낙폭이 컸어요.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뒀기 때문에 푸스 관련주도 오늘 반등이 나올지 보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장 초반은 반도체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조선이라든가 방산 이쪽을 봐야 될 거고, 어제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 쪽,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들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시장의 기사를 보면 조갑재 씨가 얘기하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하야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뭐 정치 테마주들 오늘 매수에 이어질지 보다, 대신에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 심플하게 본다면 반도체 하나를 집중해서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하디슈 종목을 좀 정리해 보면서 종목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 공략했었던 제주 반도체와 또 3빌리언까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제주 반도체는 우리가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상향했거든요.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는 흔들림 없이 목표 주가 22,000원까지 계속해서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3빌리언이 좀 많이 아까워요. 회심에 한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루 만에 결국에는 손절 기준이 낮기 때문에 손절 처리가 됐는데, 일단 지금 보면 의료 AI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지만 지금의 시장의 수급은 조선과 방산 쪽으로 집중되면서 AI 섹터들이 단기적 조정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3빌리언 손절 처리해서 조금 마음이 아픈데, 요 주식으로 손실 받은 거를 만회하고 싶으신 분, 복수전에 도전할 분은 5,200원 전후에서 매수하자. 그리고 목표 주가 7,600원 다시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3빌리언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재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디슈 종목 역시나 반도체에서 고르셨죠?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R&D 비용이 2천억에 된 게 2조까지 증가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정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조 원을 들여서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만든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죠. 에이징랜드라든가 퀄리타스 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또 반도체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은 게 이제 삼성과 SK그룹이 HBM 후속으로 CXL 투자로 확대한다, 이런 것들이 또 나왔고, 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세미콘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다음 주까지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투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해서 대장을 하는 게 에이징랜드죠. 그래서 36,000원부터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좀 크게 가져가겠습니다. 34,000원 이탈을 손절 목표로 보시고, 목표 주가는 43,500원, 여기를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자 하디슈 종목 탑픽은 에이징랜드 골라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43,500원으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자, 시간의 단위가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시간의 단일가도 역시 반도체, 어제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이 여야정 국정협의에서 반도체 지원, 그리고 반도체 용인 상단에 대한 특별법을 논의할 것이다. 근데 이제 어제 장 마감 후에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마이크로 컨텍스라고 어부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이제 오늘 온디바이스 AR 말씀드렸지만 제주 반도체라든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가온칩스라든가 이런 사피엔 반도체까지, 결국에 오늘은 반도체 쪽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에서도 마이크로 컨텍스트라든가 어부 반도체가 시간에 상한가 정도 갔다면 이런 쪽으로 해서 동시효과부터 우리가 트레이딩을 공략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보자. 이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은 반도체, 또 반도체로 한번 귀결해서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흐름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토픽 종목 에이징랜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디세이테스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은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할까요? 손율의 열혈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조명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긍정적인 분위기 보여줬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상황은 또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일단 개장 초반 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단기적인 약세가 나왔지만 그 낙폭을 좀 만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좀 매수 의욕이 많다라고 보는데 매수 의욕이 많은 부분들은 좀 이게 약이면서 독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극대화가 됐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종목들 간이 보유하고 있는 변동성을 투자분들이 감안할 수 있는 이상의 변동성이 작용했을 때는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변동성을 오히려 이용을 하시겠지만 매매 좀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운이 나쁘게도 좀 고점에 물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시거나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계시기 때문에 좀 대응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인됐고, 근데 외국인의 순매수도 정규장 내내에서 진행이 된 게 아니고 시간의 단일가 마지막 거래에서 외국인의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전기전자 쪽이더라고요. 삼성전자가 SK수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세에 대해서 제약바이오랑 자동차가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기관은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조금 약세가 나왔었는데 이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실적이 나오면서도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로 골고루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물론 내가 사는 종목이 모조리 다 수익이 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시장의 트렌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어느 섹터에서 매도를 하고 어느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이제 냉철하게 파악을 해보신다고 했을 때는 이번 시장에서 그렇게 후회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시장을 보면 지수 자체도 오르지만 그 안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 그 이슈가 짙게 묻은 섹터는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한 것 같았고요. 종목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하나씩 열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특징주 HDC 현대산업개발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제 7%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재건, 건설 쪽 일제히 다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또 HD 현대인프라코어도 그렇고요. 전진건설로봇, TYM까지 모두 농기계 관련주나 건설주들 일제히 상승했었죠. HDC 현대산업개발은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증오하는 날 중 하나인데 우리 다냐쌤께서 빨리 좀 끝내셔가지고 저한테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HDC 현대산업개발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현대건설을 말씀드릴까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현대건설 제가 1월 13일에 특징주로 소개를 드렸더라고요. 1월 13일 월요일에 두 번째 특징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니까 현대건설 1월 13일에 제가 소개해 드릴 때가 시초가가 26,55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3,75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는 MZ 세대이시기 때문에 네. 이런 말 아실 거예요. 바텐더 나한테 락스 한 잔 주게 이런 말 아시나요?
락스 한 잔 주게. MG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락스 한 잔 주기라는 게 그만큼 속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을 정말 이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열혈주로 소개를 드릴 걸 네. 괜히 좀 특징주로 말씀드려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놓치지 말자라고 판단해가지고 HDC 현대산업개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건설 기반 섹터에 업황 개선도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건설 업종까지 좀 순환매가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만큼 투자분께서 야 우크라이나 재건이 정말 재기될 가능성이 눈앞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HT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건설 사업이랑 호텔 및 콘도 사업 부문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빌라를 짓고 있고 HTC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플랜트라든가 어떤 관광지 이런 쪽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종전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 1차적인 결과물은 1월 20일쯤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통화를 마쳤다고 하니까 종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SOI 스틸텍이나 아니면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뭐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년 11월에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신 분들 그런 종목들 공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뒤를 쫓으신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이 건설 관련 종목들이 그 뒤를 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거푸집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런 뭐 플레이텍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 완전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건설주도 이제 그 뒤를 좀 쫓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변동성과 안정성을 HDC 현대산업개발이 갖고 있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니까 원가율을 관리하고 복합개발로 실적 호조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 섹터 참 가치 투자 섹터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원가율을 90.9%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100%면 그 중에서 원가가 90%라는데 요것들을 이제 건설 업종에서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원가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원 아이파크라는 이제 주상 복합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데이터 센터나 물류 시설에 대한 수주를 HDC 현대산업개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향상이 개선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21선 돌파했고 61선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서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고 하신 분들은 HDC 현대산업개발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 관련해서 모멘텀이 붙은 만큼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건설주 자체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좀처럼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눌림이 강한 만큼 더 큰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격 전략 받아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설 섹터 둘러싼 매크로 변수가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때 건설 업종들이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이런 기대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건설주 중에서도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좀 다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부채라고 하는 것들은 재무제표상에서 나오지만 그들이 어떤 PF에 참여했다든가 아니면은 자본 연계증권 이런 것들에 참여한 것들은 부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업종을 볼 때 이 기업이 PF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이 돼 있냐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권가 전문가분들이나 기자분들이 취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중에서도 대형 건설주 중에 좀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18,000원, 1차 목표가는 21,2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 21,2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두 번째 종목 한번 열어볼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최근 삼성전자의 흐름에 뒤이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고요. YC캠도 마찬가지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어제 7% 상승 보여줬는데요.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볼게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여로스 테크놀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린 만큼 강하게 상승해가지고 저의 좀 특징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드릴 때 삼성전자를 제외한 그 어떤 종목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SK하이닉스랑 SK하이닉스 밸류체인들은 워낙 승승장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PSK홀딩스도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도 말씀드렸고 이오테크닉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를 소개를 안 드렸지만 종종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는 삼성전자 밸류체인들도 그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SNS텍이나 뭐 유신테크나 뭐 오로스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도 좀 낙수 효과를 얻는 것 같고 오로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MI라고 합니다. 이제 오버레이 메트롤로지랑 인스펙션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어요. 웨이퍼를 만들어서 회로를 그리는 것까지가 전공정이고 그 뒤에 회로를 그려진 웨이퍼를 잘라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패키징, 포장을 한 게 후공정입니다. 근데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웨이퍼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22년까지는 SK하이닉스의 주력 매출을 기록했었는데 2023년부터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면서 삼성전자 매출이 한 30% 정도 차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닫혀 있었던 파운드리 공장도 재개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낙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을 재개하게 된 계기는 갤럭시 S25가 잘 팔린 것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갤럭시 S25에 들어간 엑시노스 AP 칩이 TSMC에서 위탁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갤럭시 S25가 잘 팔리다 보니까 이 엑시노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TSMC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량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라인에서 이 엑시노스 AP를 생산하고자 이 파운드리를 다시 오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4분기를 넘어서 2025년 1분기랑 상반기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으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제 실적 발표 이틀 전에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틀 전 수요일날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향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10% 이상 증가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 플러스 하이엔드 칩 제조 설비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 납품이 확대될 것이라 보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방막 관련 장비 개발도 마무리하고 퀄 테스트하면서 성장성을 갖출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강한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물량 소화 진행했죠. 이동평균선 밑에서 횡보하는 모습인데 어제 21선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21선 돌파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추가 우상향 기조 보이지 않을까 판단돼서 두 번째 특징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삼성전자가 요즘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두산 테스나도 2%, 두 자릿수 상승률에 강한 쏘아 올림이 있었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어쨌든 전공정 관련 장비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향기를 짙게 묻어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니까요. 위아래를 어떻게 열어볼까요? 네, 21선 돌파하면서 윗꼬리는 길지 않고 몸통도 그래도 3에서 4%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손절가는 21,800원, 1차 목표가는 25,5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같은 전략으로 끌고 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해보는 접근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세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기아 모두 하고 좀 놀랄만한 흐름 보여줬었죠. 5% 강한 흐름, 시초보다 종가가 더 강하게 끌어올려지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다만 또 간밤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좀 예의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긴장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굉장히 놀라운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현대차의 실적에 대해서는 공격할 게 없어요. 근데 피크라는 단어를 들이밀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년 매출가 영업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강달러의 수익까지 있는 상황인데 3분기랑 4분기 같은 경우는 전 분기대 실적이 조금 흔들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 20% 흔들린 것도 아니고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한 2%, 3% 정도 밀린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도 뭐 1,400원대 후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1,400원대 중반대이기 때문에 강달러가 한 마이너스 4%, 5% 하락을 해도 실적도 4%, 5%까지 밀리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 할 일을 묵묵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기술적 위치랑 수급 동향 보면서 앞으로 3거래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3거래이 중요한데 제가 3거래를 보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안정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을 보셔도 돼요. 내가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고 분할 매수를 잘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분할 매수 잘해요. 그다음에 손 팀장이 파악한 시그널 이것도 난 동의한다라고 하신 분 오늘부터도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상호관세, 보편관세에 대해서 뭐 제약바이오고 완성차고 간에 뭐 차별 없다. 뭐 우방국은 뭐 적국가든 차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랑 자동차가 좀 이 사정권에 들어있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기대감이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돌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분할 매수라고 현대차가 이제 배당 공시가 나왔어요. 배당을 고려한 리스크를 고렸을 때는 현대차는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 맞다 판단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 수급 동향 보면은 1월 24일부터 기관 순매수가 이제 2월 6일 한 번 들어왔습니다. 2월 6일 한 번 들어왔고 어제 강하게 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가들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이 현재가를 봤을 때는 수급동이 1개월치를 보여주거든요. 1개월치를 보여주는데 1월 14일 빼고는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온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근데 어제 외국인 순매수가 처음 들어왔어요. 외국인 순매수가 어제 처음 들어왔는데 괄목할 수준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이 맥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배당 공시가 나왔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2월 27일 날 매도하시면 됩니다. 2월 27일 매도하시면 되시고 2월 26일까지 매수를 하시는데 만약에 오늘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쭉 드라이빙 해보시면 좋고 만약에 오늘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다라고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다시 나온다 했을 때는 그 약수익권으로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1% 준다고 해요. 분기 배당은 2,000원씩 줬고 이번에 결산 배당은 6,000원 정도 나오면서 배당 수익률은 한 2.8% 정도 책정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2월 27일 매도 관점을 보되 수익이 3% 넘어가면서 생각보다 이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다라고 하시면 드라이빙 거시면 되시고 시선이 녹록치 않네라고 했을 때는 약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중요한 배당 공시가 있었다 보니까요. 2월 27일까지는 좀 끌고 가 보는데 대신에 오늘 좀 수급 상황을 잘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3거래일간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분할 매수가 좀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오늘부터 관심주로 챙겨 가시지만 만약에 그런 접근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천천히 공략해 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수익권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대차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챙겨봐야 할까요? 네, 정말 오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일부 단기 차익은 나오겠죠. 오전장에 단기 차익이 나오면서 오후장에 2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고 손절가는 제가 19만 8천 원 잡아드릴게요. 손절가 19만 8천 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22만 5천 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22만 5천 원으로 받아봤고요. 손절가는 19만 8천 원으로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긴급 전략, 항상 손 팀장님이 가장 오래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방송 준비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이 전략 책정하는데 5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실적이 너무 좋아. 그래서요? 모르시는 노래죠? 네. 네, 이거는 정말 명가수 심수봉님의 1991년에 나온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실적밖에 난 몰라라고 지어봤습니다. 요즘 실적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중간하게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아예 안 움직이고 아직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대감을 똘똘 뭉치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정말 다양한 섹터를 다루지만 섹터가 한 52개 정도 있거든요. 섹터가 52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 속에 남는 섹터는 사실 10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나열을 해드리잖아요. 실적이 안 나왔는데 기대감 있는 게 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뭐 AI 소프트웨어, 유리기판 이런 쪽을 들 수가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섭게 올라가는 섹터가 방산, 전력설비, 조선, 뭐 HBM 이런 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잊고 있었던 섹터가 뭐 마스크라든가 뭐 정치 테마라든가 뭐 화장품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런 섹터들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도 잘 찾아보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개별 종목 장세다, 양극화 장세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는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인정을 하는 거는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 쉽지 않은 장세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의 이 실력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뉴스를 하루에 2번 정도 체크할 수 있고 뭐 오전장이라든가 오후장에 차트를 볼 시간이 된다. 아니면은 이렇게 딜사이트 같은 경제 방송을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도 되시고 저는 정말 우연히 손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지만 저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라고 하신 분들 제가 뒤에 서술해드린 그런 섹터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을 잘 봐야 한다라는 건데 오늘 14일 LIG넥스원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방산주는 혹시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 고민해 보신 게 있을까요? 저는 분할 매수 잘하면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분할 매수를 못 하신 분들 차라리 그 뒤를 좀 쫓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현대로템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참 좋아하는데 네.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퍼가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저는 10개월 선행포가 40이 넘어가는 거를 1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오션은 10개월 선행포가 40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오늘 동시효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 동향도 기관과 외인의 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 의견을 못 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랑 수익을 가져가는 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믿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수익이 나겠지만 단기적 시세가 나온 종목은 차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익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 걸 알 수가 없죠. 기초 분석 영역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들보다는 우주항공이라든가 네. 아니면 조선이랑 방산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글로벌 방산 기업들한테 부품을 갖다 주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이나 조선 쪽으로 또 겹테마를 가져갈 수 있는 조금 작은 종목들 챙겨보자 이렇게 이야기 받아봤고요. 오늘의 열혈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NT 가져와 주셨는데요.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오늘 동시할 거 좋습니다. 기분 좋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너나 없다라는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좀 시가가 좀 위축돼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됐는데 오늘 전거래 종가보다 조금 높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종목들이 움직임 좋네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롤투로를 뺄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이 특허를 낸 기술 이름인데 어떤 소재를 얇게 펴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정말 실적이 박살이 많이 났는데 장비 기업들은 견조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적 퍼포먼스 가장 높은 종목은 PNT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세 면제 가능성이 뭐 현대차라든가 어제는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장비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나온 종목들의 수단매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도 PNT가 이 변동성, 안정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매출과 수익성이 동반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PNT가 전극 공정 장비 관련했을 때는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리튬 배터리가 좀 강세를 보였으면 좋겠고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했지만 국내 기업들도 이제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만들고 있거든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들어가는 장비도 이 PNT가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본업을 통해서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신사업을 통한 실적 퍼포먼스가 추가될 거다 이런 평가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에 이어지고 있고 맥점 잡고 우상 기조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돼서 오늘의 열혈주로 PNT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4% 상승했던 PNT 위아래로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동시 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높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돼요. 분할 매수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고 손절가는 제가 38,500원, 1차 목표가는 45,000원 설정하고 다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도운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손여로 팀장님이 심수봉 노래를 제대로 못 살려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또 디사이트 경제TV 시청자분들이 언젠가 원하신다면 제가 한 곡조 쫙 한번 뽑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구독자 되는 날 저희가 좋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주에서는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현대차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반등, 과연 자동차 그중에서 이제 완성차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이 이제부터 좀 드라이브를 거는 건지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씩 최근의 이슈를 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갑자기 올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밤사이 나왔던 소식 가운데 지금 상호관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나라나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3%대, 현대차가 5% 넘게 올랐는데요. 바로 옆에 최근 1년 동안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현대차의 주가는 16%대 하락이고요. 기아의 주가도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 고점 경신한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 추세를 밟았고 정말 저가 부근에 놓여 있었던 현대차와 기아가 어제 급반등을 한 그것이 과연 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는 시작이 될지 여부가 참 관건입니다. 처음에는 자동차주들도 상호관세 얘기 나왔을 때 움찔했어요. 그런데 자동차나 의약품 쪽에 있어서의 제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목소리가 나왔는지를 보자면요. 공화당 소속의 존슨 하원 의장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한 건데요. 백악관이 다르게 대응할 일부 분야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호관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다르게 반영할, 그러니까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총 자동차와 바이오 포함해서 4가지 분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어제 일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발효도 4월부터고 또 일부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나 업종이나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달되면서 이 상호관세 얘기는 불확실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쪽에서는 한시름 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최근에 현대차 회장부터 시작해서 각 고위층 그 임원분들이 굉장히 바쁘다고 해요. 지금 미국 가서 다양한 각계각층, 각계각 분야의 인물들을 만나면서 열심히 현대차 그룹을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주니어와 골프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초록 색깔 우산의 주인공이 정의선 회장이고요. 이 앞에 검정색 의산을 쓴 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골프 라운드에 정 회장이 동행을 한 건데요. 실제로 골프 라운드는 정 회장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라운드를 다 같이 갤러리처럼 따라다녔다라고 하죠. 미국 프로골프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프로암 대회에 장남이 참여를 한 건데요.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자 또 골프 선수인 카이 트럼프도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 회장은 라운드는 하진 않고 동행을 했고 이후 끝나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 장남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장남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굉장히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2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엄청난 뭔가를 정말 고심 있게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은 트럼프 리스크를 대비해서 미국 생산을 늘릴 예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의 제철소도 미국 건설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 회장님도 참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현대차 인도법인 이야기가 좀 뜸했는데요. 현대차 인도법인이 MSCI 글로벌 표준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편입이 된다면 글로벌리한 이런 자금 유입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죠.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래서 이제 인도 증시에서 위상이 좀 강화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MSCI는 2월 정기 리뷰에서 현대차 인도법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외에도 23개 기업을 추가를 했죠. 현대차 인도법인이 추가되고 또 인도 기업인 아다니 그린 에너지라는 기업은 제외가 됐다라고 하고요. 오는 2월 28일 시장 마감 이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시작일이 3월 3일이 되겠습니다. 인도법인 판매량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내고 있죠. 최근 작년도 기준으로 인도법인의 판매량은 77만 7,800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의 판매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역대 최대치는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경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륜과 4륜 전기차 모델을 통해서 인도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공략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올해도 또 내년에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또 어제 들려왔던 소식 중에 하나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9 공개 소식이었습니다.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 6천만 원대 전기 SUV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스펙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어제 공개된 사진에 의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탑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대형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가격을 6천만 원대로 낮춰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겠다라는 것이 골자고요. 주행거리나 충전 시간 그리고 실내 공간이나 가격까지 모두 다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전동화 SUV로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 정말 널찍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대차 전기차 중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 532km, 한 번 충전 10% 했으면은 80% 충전하기까지는 한 24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것은 초고속 충전 시스템이 탑재됐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과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아이오닉 9의 판매가 또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도 관건이고요. 지금 보면은 관세에게도 그렇고 이런 전기차에게도 그렇고 정의성 회장의 미국에서의 행보도 그렇고 인도법인도 그렇고 현대차의 낮아져 있는 주가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시장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주가 앞으로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현대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중계 그리고 동시효과 상황 두 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타이타마트러스 윤여민 이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략 먼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은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양시장 같은 경우 시장 자체가 워낙 좀 지수 자체가 레벨 다운됐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미국의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협상용으로 쓰인다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 관세가 아닌 협상용으로서 혹은 뭐 이제 상호 관세로서 어떻게 보면 전환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크게 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섹터별로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살짝 조정받을 땐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혹은 뭐 지수가 올라올 때는 뭐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2차전지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매를 좀 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순환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섹터들 같은 경우가 좀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좀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매매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보게 된다면 재료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반응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눌림목 매매에 대한 어떤 매매가 좀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쫓아가는 것도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눌림목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탄탄하게 올라갈 만한 우호적인 환경만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는 종목들이 더 시세를 계속해서 좀 강하게 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이 시장에서는 지금 비중 조절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탄력이 많이 나온 종목군들 안에서는 비중을 좀 계속해서 줄여 나가시면서 갑자기 이런 시장 분위기가 발발이 됐을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도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해 나가고 오히려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얽매여 있는 흐름보다는 오히려 빨리빨리 수익 챙기고 또 다음 섹터로 이동을 하고 이런 쪽에 좀 선택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실는 것보다는 특히 성장주의 흐름들은 워낙 빠르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기보다는 실적 기반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중 좀 작게 하셔서 매매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더지 게임처럼 어디에서 주가 수익률이 좀 발생을 하게 될지가 좀 모르겠는 그런 시장이죠. 물론 개발주 중심의 상승이 워낙에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타이밍 잘 맞추면 종목 잘 고르면 정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계속 엇박자가 나다 보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지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10개 쭉 넓게 깔아놓고 어디에서든 조금이나마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에서 양시장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죠. 코스피가 0.37%, 코스닥은 0.5%대 강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형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종목들 오늘장 강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주가도 2% 가까이 상승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중소형 단에서는 가온칩스, 제주반도체, 고용, 두산 테스나, SFA 반도체 등의 반도체 중소형주의 탄력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앞서서 저희가 일도양단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반도체의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동시효과에서 어떤 종목 좀 보이십니까? 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월요일이죠. 지금 한 2월 3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떻게 보면 52주 신저가에 좀 거의 뭐 다가가는 54,400원까지 좀 어떻게 보면 저가를 좀 58,000원이구나. 58,000원까지 좀 기록했던 부분에서 거의 10% 이상 좀 어떻게 보면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그 마지막에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몰리면서 한 4%대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약간의 좀 흐름은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HBM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반도체 측면에서 좀 약간 소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많은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새로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2월 3일 날 저점을 찍었을 때부터 나오는 어떤 얘기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오너 리스크가 조금씩은 해소되는 부분들 결국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좀 상당히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HBM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엔비디아 쪽에 좀 상당히 많은 캐파를 할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대안으로서 삼성전자가 좀 떠오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 같은 상당히 오픈 AI를 좀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또한 또 삼성전자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어떤 그러한 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어쨌든 캐파를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점유율을 좀 늘려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패스트 팔로우의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 콜텍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좀 강한 매수세 시도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두 회사의 좀 엎치락뒤치락한 어떤 그런 주가의 추이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0.28%로 상승폭 다소 줄어든 가운데 이 중소형주 단에 있어서의 탄력이 오늘 더 강하게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스피는 현재 0.64, 코스닥은 0.64% 강세입니다. 코스닥에서 어떻게 좀 특징적인 종목 뭘 꼽으시겠습니까?
네, 일단 어버브 반도체가 좀 눈에 강하게 네. 들어오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제 좀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온디바이스 AI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 쪽에서 1조 원을 들어서 AI 온디바이스 반도체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정부가 이제 외국 쪽에서 너무나도 반도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네네. 지금 뭐 펠립스, 파운드리, 드림팀을 결성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에서 자체 칩을 만들고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을 맞춰서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개장하고 나서 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개장 상황도 함께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딜사이트 경제TV가 대한민국 증시 개장을 알립니다. 네, 2월 14일 금요일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또 뭐 발렌타인데이다 하면서 초콜릿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박수현 앵커가 ABC 초콜릿을 쫙 돌려가지고 아침에 좀 달달하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수익으로 오늘 달달함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시장은 빨간불로 시작이 됐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코스피는 0.2%대 강세 보이면서 2,588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은 0.45% 상승하면서 752포인트 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은 좀 엇갈립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0.7% 상승 출발한 반면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0.4%대로 좀 조정받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도 SK하이닉스가 좀 덜 오른다라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SK하이닉스도 빨리 빨간불이 들어오기를 바라보겠고요. 어제도 강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1%대로 상승폭 더 키우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장 상승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나란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 자동차주들 오늘은 현대모비스의 탄력이 좀 더 좋습니다. 2% 넘는 강세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주가도 오늘장 1% 미만이지만 어제의 상승을 이어갑니다. 자, 어제 조정 보였었던 종목 가운데서 삼성생명의 주가가 오늘 아침부터 탄력이 좋은데요. 4% 가까운 강세 움직임으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종목 가운데서 두산의 주가도 3%대 그리고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주가 2%대 강세, SK바이오팜, 넷마블 등의 종목들도 오늘장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어제 좀 급등했었던 LS일렉트릭의 주가는 4%대 조정받으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의 주가도 하락세 보이지만 오늘도 한화그룹주 그 가운데 한화오션의 주가는 최고가도 경신하는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게 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중 78,900원까지 고점을 높였는데 오늘장 현재 구간에서는 0.8%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78,200원 선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죠. 0.4%대 강세고요. 알테오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가장 좀 튑니다. 알테오젠의 주가는 2.7%, 레인보우 로보틱스 4%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휴젤의 주가가 6%대 급등세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가온칩스가 10%, 제주반도체 10%대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반도체 관련한 중소형 주단에서의 급등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 테슬라의 주가도 5%대 넘는 강세, SFA 반도체 4%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 등의 종목들도 1에서 2%대 상승 흐름 보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1% 삼성전자의 주가는 1%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체 시장 분위기는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 그리고 현선물에 대해서는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지수의 좀 상승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움직임 체크 한번 해볼까요? 보험 섹터가 가장 강합니다.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상승도 눈에 띄지만 파미셀이 4%, 일동제약의 주가가 5%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기계, 장비, 그리고 유통, 건설 섹터들도 강세 움직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과연 테마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을까요? 반도체, 재료, 부품 쪽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세가 오늘 정말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반도체 후공정, 설계, DDR5, 6, 비메모리 반도체,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는 가운데 일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테마주들도 상승 흐름 보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0.3% 강세, 코스닥은 0.5%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또 코스피에서는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을지, 역시나 반도체입니까? 네, 일단은 좀 반도체 섹터가 좀 시장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덧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600선에 좀 닿은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좀 두터웠던 매물대를 좀 뚫어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46원, 1,450원대에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모두 좀 매도세로 좀 대응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받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오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수급에 대한 변화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가운데 일단 섹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대부분의 섹터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보험업, 특히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의약품, 기계, 의료 정밀, 증권, 비금속 같은 섹터들이 좀 다 같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세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도 1%대 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57,000원에 좀 많이 가까워진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지금 월요일부터니까 지금 거래를 보게 되면 10거래 정도 됐습니다. 10거래 정도 만에 지금 10%대의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지수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반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음봉이 나온 부분들, 어제 지금 장 막판에 4%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동시호가 때 아무래도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매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SK하이닉스에 좀 주문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소화될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의 좀 이제 빨간불과 파란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느새 지금 120만 원대를 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다시 18만 원대를 좀 터치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반도체 투톱에 의해서 제약발 섹터도 좀 상당히 반등을 하고 있는 반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 이제 자동차, 2차전지 같은 경우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도 일단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강했던 섹터들에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섹터로 좀 돌아가는 좀 이런 좀 순환 매물의 어떤 흐름이 좀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지수 자체로는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오늘 보험 섹터에서 그리고 일부 반도체 섹터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또 장 초반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0.5%대 강세 움직임 여전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상승폭이 3%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6% 넘게까지 상승폭 커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특징도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이제 864종목 정도 되고, 또 하락 종목이 한 600종목을 조금 넘어가면서 약간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상황은 앞서서 말씀하신 알테오젠이라던가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좀 시세가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메테오젠, 즉 리가켄 바이오, 삼천당 제약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6% 이상의 상승세가 시현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 구글에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한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자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 사업에 참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쟁에 대한 구도가 더 심화가 될 것이고 그만큼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쪽에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먹거리적인 측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찍었다라는 부분인데 그 영향으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하이젠 R&M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뭐 시메스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대체적으로 단기 조정이 좀 나왔지만 오늘로써 좀 조정의 흐름이 멈추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오후장까지의 만약에 반등 탄력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주도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 흐름을 좀 잡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시세가 굉장히 강한데요. 최근에 이제 IP 관련돼서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요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 칩스, 뭐 오늘 어보브 반도체도 지금 20%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해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CXL 관련된 소식이라던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부 쪽에서의 지금 투자 소식도 있었고 넥스트 HBM이다. 그래서 CXL D램의 속도를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양산에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나와주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진 상황이고요. 반도체 HBM 쪽 종목들도 오늘 뭐 한미반도체가 이제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전일 나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던가 CXL 관련주들이 좀 더 시세 흐름이 강한 부분들은 좀 특징적이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 중에서는 대형 반도체 종목들도 물론 빨간불이 켜지만 중소형 반도체 단에서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의 주가가 14%대 급등하고 있고요. 가온칩스의 주가도 9%대 급등하는 가운데 테마 쪽에서도 지금 반도체 설계, 뭐 재료 부품, 후공정 할 것 없이 모두 급등인데 앞서서 우리 이지은 대표랑 함께 확인했었던 종목 중에 어버브 반도체의 주가는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12% 강세, 그리고 사파이엔 반도체도 7%대, 자람 테크놀로지 5%, 에이징랜드의 종목들도 모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우리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반도체 다 오르는데 여기에서 뭐 하나 지금 꼽아서 따라갈 만한 기업을 고른다면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네.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좀 밸류 체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떤 있고요. 기업이 대표적이죠? 약간 뭐 파운드리 쪽에서 보게 된다면 뭐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미동이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HBM과 관련된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도 분명히 있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 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TSMC의 점유율이 워낙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미세 전공인 지금 2나노, 뭐 3나노는 거의 뭐 TSMC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4나노 같은 경우는 뭐 70%까지 좀 수요를 잡은 상황.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TSMC의 고객들 중에서 일부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는 좀 희망 섞인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2나노에 관련된 승부수를 건다라는 좀 얘기가 있는 상황.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스타게이트 관련돼서 좀 프로젝트로서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쪽에서 좀 디자인 하우스 쪽, 좀 설계 쪽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하는 가운데 아직도 지금 잠자고 있는 주가 자체가 움직이지 있지 않는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파운드리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중소형주 종목들의 탄력이 워낙에 좋아서 이거 아침부터 뭘 따라가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지은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이십니까?
오늘 좀 고민이 지금 되는 상황인데 전력 쪽에 또 전력. 변압기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습니다. 무슨 안 좋은 네, 소식이죠? 관세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변압기 쪽에서의 관세가 또 진행이 될 수 있다. 4월 달에 지금 여러 가지 품목들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관세를 시행한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거를 관세 유예로 이제 판단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환호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단으로 좀 넘어오다 보면 세부적인 품목에서 이번에 트럼프는 이제 동맹국한테도 예외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관련돼서 혹시라도 변압기 쪽에 이런 좀 관세 이슈가 있지 않을까. 그게 4월 이후에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변압기 3사 같은 경우에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돼서 이게 좀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고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던가 그리고 LX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한 2~3% 정도의 좀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 트럼프가 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력기기 업계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주가 행보가 어떻게 돼야 될지 좀 봐야겠지만 저는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회장이 우리가 지금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수주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아직 기간은 좀 많이 남기는 했지만 그런 좀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과 또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늘 이제 매매를 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는 봐야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하락폭에서 좀 지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은 지금 바이오 쪽 한번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뭐 ABL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좀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바이오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종목들 특히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있는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항상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고 반등할 때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의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는데 이제 펩트론이라는 뭐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 아직 최근에는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진입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전력 관련돼서 이번이 기회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 사비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는 자동차 쪽에서는 관세 부과가 좀 없을 수 있다, 면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반대로 전력 사비 쪽에서는 미국 쪽의 수출을 워낙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가 또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 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LS 주가에 나란히 4%에서 5% 사이의 하락이고요. 오늘 이 밖에 또 조선주들이 어제 급등을 뒤로하고 좀 하락 전환했는데 하나오션의 주가도 지금 강법권까지 좀 밀려났습니다. 많이 올랐던 만큼 그에 따른 되돌림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수익 실현을 하되 오히려 좀 비중을 다시 한번 또 늘릴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나오션, 뭐 하나엔진 같은 경우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찍은 상황에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떤 피난처로서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미국 의회가 동맹국의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기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봤을 때는 좀 협력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섹터로서 좀 불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관련돼서 이 조선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조선 3사뿐만 아니라 엔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었다면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봤을 때 미국에 대한 어떤 이런 특혜를 좀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특히 뭐 LNG라든지 어떤 조선의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르게 좀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52주 신고가를 좀 찍고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보다 원래 좀 조선에서 LNG 쪽 또 PNG 쪽에 대한 어떤
어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움직임이 좀 최근에 좀 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오히려 좀 포트를 좀 정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뭐 성강밴드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월달에 좀 52주 신고가를 내고 좀 살짝 좀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 내에서도 미국에 대한 수혜 혹은 뭐 업황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좀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갈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좀 리밸런싱도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또 개별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레드캣 투어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입니다. 어제도 29%대 상한가 기록하며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장중에 14,270원까지 올랐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13%, 14% 가까이 오른 13,48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펼쳐내는 것은 이제 폭탄 배당이라고 또 일컬어지는 파격적인 배당 소식 때문인데요. 한 주당 2,000원에 배당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 기준일이 3월 12일이고요. 이거래일 전인 3월 10일까지 레드캡 투어의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배당 기준일 전까지 계속해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게 될지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장 시장의 움직임은 코스닥 쪽으로 역시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도 코스피는 0.2%에서 상승폭이 제한적인 반면 코스닥은 0.9%까지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폭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 전반적으로 다 괜찮나요? 네,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네. 보이는데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했지만 조정이 굉장히 짧았고 추세를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오늘 하이젠, R&M 그리고 시메스, 뭐 클로벌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 지금 장 초반보다는 살짝 상승세가 둔화가 돼서 지금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 대비해서 좀 수급 분산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지금 좀 다시 한번 반등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오후장까지 이 로봇주들의 시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가 계속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글의 참전 소식이 다시 한번 불을 좀 붙게 만들어줬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옵티머스가 이제 올해 또 생산이 됩니다. 그 생산에 대한 그 능력치를 계속해서 매년 늘려갈 것이고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10조 달러의 그런 잠재적인 가치를 휴머노이드 시장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만큼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감적인 측면들은 시장에 여전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 관점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접근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오후장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노려보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섹터 가운데서는 이제 보험주들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주가가 현재 6% 넘게 강세고요. 삼성화재의 주가도 2%대 강세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보험주들이 특히나 삼성생명 관련해서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삼성화재를 좀 자회사로 좀 편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지금 승인을 신청했다라고 지금 어제 밝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 밑에 삼성화재가 지금 자회사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4조 원대 지금 보험회사가 좀 탄생한다는 어떤 기대감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생명과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지금 생명보험이랑 지금 손해보험에서 각각 1, 2위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합치게 된다고 하면 시너지가 그만큼 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어쨌든 보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런 이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삼성화재 지금 2%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2%대 좀 반등세가 좀 나오면서 보험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가 개별적인 움직임 여기에 더해서 뭐 주주환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좀 기업에 관련된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조가 되면서 같이 한번 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자시장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2차 전지주를 좀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네요. 아쉽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지금 2차 전지주 쪽에 있어서 LG엔솔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NF 등의 종목들도 오늘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도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고 장 초반 강세를 보였었던 삼성전자의 주가 지금 좀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죠. 1% 미만에서 0.7%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확인했었던 보험 관련한 종목들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 금융지주 등의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또 지주사 가운데서는 두산의 주가가 오늘장 3%대 강세입니다. 자, 조선주도 오늘 어떻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HD현대중공업이 5% 하락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와, 하락폭 너무 깊은 거 아니야 싶은데 올라갈 때 두 자릿수대 상승했으니 하락할 때도 반대로 변동성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겠죠. 하나오션의 주가는 강보합권 움직임, 삼성중공업 2% 하락, 현대로템을 비롯한 방산주들은 오늘장에서도 좀 버텨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강보합권, 현대로템의 주가도 1%대 강세고요. 완성차주들 오늘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반면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2%대로 여전히 탄력이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쉬어갔었던 제약 바이오 쪽에 있어서 오늘 집중이 좀 나타나고 있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을 비롯한 종목들 그리고 HBL 그룹주 오늘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나 휴젤 등의 종목들도 함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팜, 리가캠바이오 등의 종목들도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식료 쪽도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인터넷 관련한 종목들은 네이버의 주가가 1%대 강세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는 오늘 NC소프트의 주가가 탄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자, 아래로 좀 내려보시면 두산로보틱스 여전히 강세입니다. 7% 이상의 강한 상승 보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오늘 탄력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엔터주 쪽에서는 좀 혼조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의 주가는 좀 쉬어가는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소폭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이 좀 보이시나요? 역시나 쉬어갔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올랐던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먼저 윤여민 이사의 탑픽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좀 쉬고 있고 아직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만 오히려 좀 다음 차례를 좀 기다리는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AI 소프트웨어, LMM 쪽에 관련된 종목 한글과 컴퓨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은 좀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AI 지금 지능형 문서 작업 도구죠. 한컴 어시스턴트와 AI 기반의 질의응답 솔루션이 한컴 PDR을 좀 정식적으로 출시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컴 PDR 같은 경우는 방대한 문서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좀 뺄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문서 기반의 질의응답 솔루션을 좀 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AI와 관련된 한컴 독스 AI 같은 여러 가지 지금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확실히 좀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위상을 좀 굳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온디바이스 AI 시장 상대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PC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제, 새로운 환경을 좀 제공하기 위한 좀 역량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 연말, 특히 이제 올해를 위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직 개편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AI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지로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삼성 SDS와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회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3개월 동안 116억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어떻게 보면 작년 한 말부터 지금 올해 1월까지 어떻게 보면 주가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29,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확인해 봤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또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서 함께 지켜볼 만하고요.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좀 보안 관련주를 준비를 보안, 했는데요. AI 시장에 대한 확장성에 따라서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대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보안주들이 이제 약간은 테마성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최근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약간의 조정의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지지를 받고 좀 추세를 돌리려는,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으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센즈랩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I 기반 해서 악성 코드 정보 예측 기술로 미국에서의 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특허 자체를 출원한 게 아니라 획득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악성 코드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았고, 지금 AI가 존재를 하는 악성 코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탐지를 한다라는 그런 기능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미리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채택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로열티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수요를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게 회사의 이야기고, 일단 특허 획득은 저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확장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센즈랩을 비롯해서 뭐 모니터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약간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도 최근에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지속 높여가는 가운데 21선 지지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정말 비슷한 흐름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서 그리고 딥시크 관련돼서 우리가 보안의 중요도가 굉장히 부각을 받은 가운데 약간은 잠잠해졌지만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좀 추세적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21선 지지 라인이 존재를 하는 지금 한 3, 4거래일 정도 이 가격대를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12,500원, 지난 9월 25일에 고점 부근이었던 12,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저점의 가격대 부근인 7,500원만 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이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AI 관련한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보안 관련한 센즈랩까지 오늘 장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 시장은 지수는 코스피가 좀 덜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5%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의 질문들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어떻게 해답을 얻어보면 좋을까요? 오늘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 오늘 볼터치를 너무 귀엽게 하셨네요. 유독 돋보이십니다. 네. 오늘. 예, 시장이 오늘 발그레하고 우리 또 이슬혜 팀장님처럼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확실히 중소형주가 최근에 랠리를 펼치는 것에 있어서의 극명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말씀 주신 대로 네. 좀 일부 이제 개별 이슈가 조금 강하거나 좀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업종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쏠리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오늘도 조금 비슷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보게 되면은 트럼프의 입김이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지속적인 좀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상황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지만, 사실 중소형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뭐 건설기계라든지 관련주들이 조금 테마단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어제 미국장이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서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1.5%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관련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뭐 CXL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결국에 이제 미국 장세에 따라서 상당히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항상 미국장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하시는 이런 전략도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아마 반도체의 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반도체에 대한 관점, 매수 관점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조선주대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조금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질문들, 재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강하게 오르는 장 초반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일부 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재건 특수를 볼 만한 기업들이 진짜 실제로 있는지가 궁금해요. 뭐 중소형주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대형 건설사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영향이 있나요? 이게 좀 선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이제 그 건설기계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해서 수혜주를 찾아보게 되면은 또 굉장히 많은 또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나하나 이제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진출을 해서 여기서 지금 뭔가 이득을 보거나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은 몇 개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시는 전략들이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기계 우리가 3사라고 부르고 있죠. 네. 그래서 HD 현대 계열사들 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리고 전쟁 이전부터도 이제 그 공급망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HD 뭐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거의 3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종전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HD 현대그룹의 계열사들은 실질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산밥켓 역시도 관련주로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관련주들 보면은 시가는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조금 하락을 하는 좀 모습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낙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락 시에는 매수기회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종전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단계를 보게 되면은 협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또 입장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또 하나의 속보가 나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종전을 뭐 하겠다라는 의사보다는 러시아와 만남을 거부한다라는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온 만큼 오늘 강하게 이제 시가를 이제 형성을 했지만 대부분의 건설기계 쪽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뱉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가 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단순히 이제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후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받쳐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건설기계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부진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환경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가 많이 좀 감소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럼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건설기계 업황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있을 때 매출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거의 뭐 전성기를 누렸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25년도에 만약에 종전이 조금 앞당겨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작년에 안 좋았던 실적이 올해부터는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추이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임기 내에는 종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관련주들은 당연히 이제 실적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건설 3사들을 계속해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적으로는 물론 중소형주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기대한다면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대형주를 공략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업들 가운데서는 그럼 어떤 기업을 좀 토픽으로 보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HD 현대그룹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폐허를 이제 잔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치우려면은 대형 중장비가 이제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형 쪽에서 중장비를 주력으로 이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게 또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각각 양사가 이제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건설기계 쪽보다는 인프라코어 쪽이 훨씬 더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급적인 탄력도를 본다면 인프라코어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 오늘 이제 시가 강하게 출발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밀릴 때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11,500원대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주가가 최근에 또 많이 급등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신규 접근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죠. 네, 일단은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단순히 테마 개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투자가 실질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외형 성장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볼 때는 결국에 펀더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개선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핫한 테마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얘기는 드문드문 나오긴 했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실질적으로 언제 또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테마와 또 대형주의 움직임들 잘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들 조선주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천장 뚫고 하이킥. 예, 어제 또 그제 한 하루 그렇게 오르면은 어제는 좀 쉬어갈 법한데 싶었는데 또 오르더니 오늘은 좀 일제히 하락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HD현대중공업이 6%대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이 4%대 한화오션의 주가도 3%대 조정받으면서 일제히 4거래일 만에 하락인데요. 그동안에 올랐던 것에 대비해서는 사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예, 다 뭔가 하방으로 조금 조정받으면은 우르르, 조정받으면 우르르 다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은 조금 건강한 조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유명한 네. 건강한 조정. 아무래도 이제 악재로 인한 지금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슈퍼사이클이 쉽게 오는 게 또 아닌 분야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이게 뭐 단기적으로 그냥 상승에 그치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지금 더 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 13년 만에 흑자 전환에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로 흑자 전환을 한 것이 뭐 13년 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3년 만에 그 슈퍼사이클이 찾아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10년 동안 침체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에 대한 반영이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밸류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2024년 대비했을 때는 조금 비싼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평균 매출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한 2배 이상 가량 급등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게 25년도 올해 실적하고 내년 실적까지 끌고 오게 되면은 그래도 가격 부담을 조금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25년도 올해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특히 LNG선 쪽으로 봤을 때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또 대표적이거든요. 여기 영업이익이 작년에도 역대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올해에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요. 또 26년도에는 올해보다도 영업이익이 최소 20% 이상 지금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주를 지금 받아놓은 게 결국에 2, 3년까지 걸쳐서 이제 분기마다 실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지금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추가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과도 또 연관을 좀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맹국 관련해서 이제 군함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 강국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중 일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중국에 당연히 일을 줄 리는 없고요. 뭐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분만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어떤 매출액 증가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업 하면은 우리가 관세 무풍지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조선업이 너무 쇠퇴해 있다 보니까 지금 기술자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관세부가 해봤자 가격 경쟁력이 미국에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관세를 매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상선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 품목에 또 이제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려 사항은 있는 게 해상 물동량은 좀 감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8년을 좀 돌이켜 보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이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물동량, 교역량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어서 이 조선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피해를 봤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이게 조금 리스크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또 MRO 사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판도라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저는 MRO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실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한 차례 막 급등했다가 조금 쉬고 막 급등했다가 좀 네. 쉬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의 상승과 하락인 건가요? 사실 그냥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면은 네.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좀 실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물량을 많이 팔아서 확보를 하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좀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추가적인 이제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느 이제 차트나 보듯이 주가가 상승할 때 그냥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은 뭐 없습니다. 항상 이제 상승 구간에도 중간중간에 매도 심리는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주가에 뭔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또 이제 하나오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이제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이제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그저께까지 이틀 동안 합치게 되면은 거의 25%가량 또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이 지금으로부터 10%에서 20%까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네. 결국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에 있어서 조정이 나왔다가 추세적으로 다시금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조정을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보신다면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거운 조선주가 네. 너무 가볍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이 구간에서 10%에서 20% 조정이 나와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그 말씀이 신규 접근자 분들에게는 아이고 무서운데 이렇게 해서 멈칫하게 만들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접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한 3, 4% 조정받다가 또 다시 한번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분할 매수 관점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분할 매수는 항상 옳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확률적으로 이 종목이 내일 올라갈 거야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걸 100% 매일매일 맞출 수 있는 뭐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주가는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수와 매도라는 전략을 항상 구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4%, 뭐 5% 떨어지곤 있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이 저는 맞다라고 우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종목에 내가 10% 정도 투자를 할 거야, 비중 10% 정도 투자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 10%를 지금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뭐 2%씩 나눠서 들어가신다는 어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근데 2%밖에 못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네.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2%라도 뭔가 비중을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2% 정도 들어갔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나머지 비중을 이렇게 채우시는 어떤 전략들을 좀 구사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탑픽 어떤 종목이시죠? 저는 일단 하나오션이고요. 하나오션. 네, 아무래도 해상 물동량이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뭐 컨테이너선 그리고 LNG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최근에 뭐 LNG선 쪽도 늘려 나가고 있지만 여기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또 MRO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기 MRO라는 게 이제 배를 뭐 이제 유지하고 보수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필리 조선소까지 또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교역량 감소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오션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목표가는 10만 원대까지 참고해 10만 원? 네. 올해 10만 원이에요? 올해 아니면 상반기에 10만 원? 저는 올해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보시네요, 생각보다. 네, 우선은 이제 근데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또한 업사이드가 30% 정도 열려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정을 좀 길게 감안을 해서 이제 올해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최소 10만 원까지 우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생각해서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조선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너무 오랜 기간 조선주 얘기를 했습니다. 빠르게 그럼 세 번째 질문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어버버 반도체도 눈에 띄고 있죠. 삼성전자의 효과다라고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음봉 전환하게 됐지만 12% 급등입니다.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이제 그 칩 개발 관련해서 네.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서 이 종목은 상당히 유명한 이제 종목인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MCU 칩을 삼성전자 가전에 납품을 한다. 이 소식 때문에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의 어떤 상승은 조금 크게 의미는 조금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제 미국장에서 좀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수급 쏠림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MCU 칩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만 이게 지금 오늘 한 10% 넘어갈 만한 그러한 이슈는 조금 아닌 거라고 좀 그래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약간 오늘 분위기가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더 탄력이 있었던 거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로빈이라는 이제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보니까 뭐 이런 전반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칩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메타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본격적인 경쟁이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펌핑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버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보다는 12,500원 이하대에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법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단기 급등을 야기시킬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14,700원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보다는 조금 더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재 구간 양시장이 모두 상승폭을 많이 좀 축소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0.16%, 코스닥은 0.59%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장 변동성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